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좀 먼저 보면 오늘 이제 뭐 상승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2차전지 대형주들 급등하면서 쏠렸던 그 흐름들이 조금 해소되고 하면서 오늘은 좀 순환매가 확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20%에서 22%까지 확대 사인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2300포인트면 여기에서 이제 50% 올라갈 때 뭐 2, 3%, 그리고 또 50% 올라가 2400 뭐 넘어가고 하면 또 2, 3%. 그러니까 100포인트에 한 5% 정도 추가로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계속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금 만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00포인트 위에서는 좀 이제 확실하게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들이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현금을 만들어도 그 아래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리고 해서 11월 달까지 11월 한 중순이나까지 보고,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11월 중순부터는 지금 지수 위치에서도 일단 채워보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전까지는 지금 현금 대응 해둔 부분들은 지수가 내려가기 전에는 이제 유지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2020년 8월 5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항상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자. SK이노베이션 후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2차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형주들이 요번주에 이제 폭등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장에서 봤던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스님이 SK이노베이션 후 100% 이제 절반 매도하고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평균가를 보니까 이제 107,000원 구간대 절반 매도를 100%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200%까지도 200% 가까이까지도 이제 턱치를 해줬네요. 이제 15만원까지 거의 뭐 튀었던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 후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하여 수익금으로 부여합니다. 3월 폭락장에 매수하였습니다. 요 자리에서 사신 거니까 기가 막힌 자리에 샀죠. 우리 진스님 이제 분할 매도 자리 보면 폭락은 항상 기회다. 자, 대형주들의 단기 파동의 시작과 끝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단기 파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3년인데 요걸 저는 이제 단기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이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까지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보면 이때는 이제 IT 업황도 호조였고, 또 뭐 등등등 2차전지 모멘텀이 부각받고 뭐하고 하면서 현대 정의선 회장이랑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랑 만나면서인가? 아무튼 그때 뭔가 이슈를 붙고 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게 아래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올 때는, 아래에서 처음 이제 양봉을 뽑는 요런 구간들이 나올 때는 거의 보통 밸류가 부담되지 않는 구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을 때는 고점 근처일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이에요.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터져도
쉬었다가 다시 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진 않고요. 자, 밸류 일단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 제가 동그라미 그렸던 부분들이 이제 아래에서 이제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 구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는 삼성 SDI만 거의 급등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때 LG화학이라든가, 자,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하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LG화학이 한 방 나오고, SK이노베이션은 역시 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나올 때는 셋 다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분들이 같이 나올 때는 거의 단기적으로 고점 징후가 나올 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가고 이제 좀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건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이니까 꼭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중을 관리하는 데는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 파동의 시작은 보통 보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주도주라든가 대장주들이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쏠려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파동의 거의 끝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이제 다 움직였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지금 자리가 고점일지 여기서 더 가서 이제 뭐 무너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요 근처 어디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고래에서, 요런 부분들을 좀 보면, 2차 전지 섹터는 또 지금 보면, 크게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미래 밸류를 땡겨오고 있는 구간들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하면,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초호황기가 진행이 될 그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3사가 글로벌리 이제 캐파 증설도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업사이드 폭도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구간에서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은 보더라도 내려야 될 포지션들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정을 기다려서 이제 편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LG화학이고 삼성 SDI고 뭐 2018년, 19년도 뭐 요럴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리딩으로는 이제 대형주 요런 기업들은 좀 담아가기가 그런데 리딩으로는 담지 않는데 굉장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하면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열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주가는 움직이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금 1위고요. 배터리 1위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4위 정도 되는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이 한 6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캐파 증설을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SK이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가 상장 이슈들이 나중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막 기업인가? 여기 자회사 상장 이슈들이 붙고 뭐하고 하면 또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IT 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일 조정받을 때도 강한 모습이었고, 지금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화학 비중, 화학 업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삼성 SDI보다는 깊게 조정을 받고, 움직일 때는 뭐 둘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그렇지만 이제 IT 쪽하고 같이 엮여있는 삼성 SDI 쪽이 이제 아래에서 보면 상승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SK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유 쪽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정유 쪽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될 텐데,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SK이노가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상승 여력 쪽에서는 SK이노가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점유율이 글로벌 6위인 것도 일단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좁히는 과정에서 자, 업사이드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고 LG화학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승 여력 측면에서는 SK이노가 앞으로는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본주와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괴리율이 조금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본주하고 자, 우선주는 다른 주식이 아니에요. 같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이 아닌데 주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LG화학은 68만원인데 우선주는 36만원이고 그러니까 본주는 의결권이 있을 뿐이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이제 회사가 망하거나 뭔가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우선주가 우선 배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주랑 우선주랑은 다른 주식이 아니고 같은 주식인데 우선주가 항상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괴리율은 항상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흐름들을 보면요. 코로나 폭락 이제 저점 구간부터 이제 수익률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LG화학이 196% 오를 때 LG화학 우선주는 258% 올랐어요. 이 괴리율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4%인데 이때 당시에는 60%도 넘었죠. 그러니까 괴리율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좁혀지는 상승을 할 때는 괴리율이 좁혀지고 하락을 할 때는 보통 괴리율이 넓어지는 뭐라 그래야 돼? 괴리율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갖거든요. 우선주들이. 그럼 이 괴리율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 미래 상승 여력은 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를 항상 괴리율이 있는 우선주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삼성 SDI도 보면은 160% 올라갈 때 3월 달부터 삼성 SDI 우는 254% 올라왔죠. 이 상승 여력이 지금 근데 삼성 SDI는 보면 아직도 괴리율이 61% 정도 돼요. 원래는 LG화학 우선주가 괴리율이 더 컸는데 최근에 상승할 때 LG화학 우선주가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한 3개월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2개월은 삼성 SDI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최근 3개월은 LG화학이 더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순환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LG화학 우선주가 괴리율을 더 좁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괴리율이 50% 60% 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상승 여력이 아직도 LG화학보다는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우선주가 상승 여력이 크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와서 이제 편입할 때는 둘 다 사든가 우선주를 먼저 사든가 한 개만 살 거면 우선주를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요런 괴리율들을 체크를 하면 요거는 이제 항상 기회가 된다. 지금 이 배터리 기업들만이 아니고 자, 다른 기업들도 우선주가 본주보다 싼 경우에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가 본주보다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주가 훨씬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본주보다 비싸다라는 거는 다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괴리율들이 항상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주가 더 비싼 경우는 보통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거의 작전 같은 이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보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선주가 항상 본주보다 괴리율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봐야 되고 우선주가 더 비싼 기업들은 자, 본주만 위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들 보면 이 대형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 3, 4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할 때는 거의 지금 현재 보면은 주도 섹터의 흐름이죠. IT 쪽에서 보면 이제 주도 섹터의 흐름인데, 이게 지금 끝날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머물렀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조정이 이렇게 밑으로 나왔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흐름일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이제 바로 올라갔다가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자리가 딱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회들을 봐야 되냐. 요 세 개 기업이 이제 캐파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서 추적을 해놨다가, 조정 오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제 좀 비중을 다시 늘려보는 포인트들을 보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대형주들의 폭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쏠림이 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항상 이제 쏠림이 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뭐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돼. 지금은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로 수급 주체가 바뀌게 되면, 얘네들이 강할 수 있겠구나.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좀 강하고요.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쪽이 더 강하고, 2차전지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3사 뭐 있겠죠. 그리고 또 사고 있는 게 건설, 금융 뭐 이런 것들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부터 주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수급보다 외국인 수급이 힘이 강해지는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요런 흐름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올 때는, 자, 보통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는 대세 상승장이 거의 끝단인 경우들이 많고요. 시작에서는 거의 외국인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간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진행이 외국인이 수급 주체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수급 흐름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이런 거죠.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2차전지, 건설, 금융 섹터인데 대형주들 위주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지금 코로나 폭락 이후에는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수급 주체가 바뀌고 외국인 수급이 끌고 가게 되면 대형주 장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대형주들도 섹터별로 건설 쪽도 금융 쪽도 또 2차전지 쪽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뭐 요런 애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진행이 되면, 자, 중소형주 장세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쉬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수급 주체일 때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 수급 주체일 때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 자, 요런 어떤 뭐 이게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대형주들의 최근의 폭등은 저는 좀 이제 단기 고점을 잡아가는 신호가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블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어가야 될 구간들이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장 흐름을 좀 살피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